번째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3단원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지, 그 다음에 해안, 바닷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산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지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첫 번째, 그래서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는지, 그게 큰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거기서. 자, 산지는 주로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습곡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습곡, 그 다음에 화산에 의해서 나타나요. 자, 습곡이라는 거는 땅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미는 힘. 자, 교과서 54쪽에 보면 여기 습곡산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양쪽에서 밀어서 여기가 볼록 솟아오르는 이런 힘에 의해서 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습곡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은 여기 교과서에 유럽에 있는 알프스 산맥, 그 다음에 여기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여기 미국에 있는 로키 산맥, 남아메리카에 있는, 북아메리카에 있는 로키 산맥, 남아메리카에 있는 알프스 산맥, 이렇게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빨갛게 색칠한 이 부분은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높은 산지예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아까 빨갛게 칠했던 여기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알프스 산맥, 방금 본 여기 두 개,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여기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높고 험준한 그런 험한 산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습곡에 의해서 나타난 산지고, 근데 생겨난 지 오래된 지역이 있어요. 여기 우랄 산맥, 우랄 산맥하고 여기 에팔레치아 산맥, 여기는 생겨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되면 어떻겠어? 변화를 일으키겠지? 변화. 어떤 변화? 바람이나 빙하 또는 뭐 물에 의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깎아내기도 하죠. 하천, 그 다음에 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깎이면 이걸 뭐라 그래? 침식된다 그러지. 침식, 깎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풍화 작용을 일으키거나 또는 뭐 빙하나 하천, 비 등에 의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면 깎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요 지역 우랄산맥과 에팔레치아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침식 작용이 일어났겠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데보다는 좀 낮은 모습을, 물론 높지만 알프스, 히말라야, 안데스, 로키보다는 좀 많이 깎여서 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데를 고기습곡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기, 먹는 고기 아니고 옛고자죠. 옛날 시대에 만들어진 습곡으로 만들어진 산지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울 신기 습곡 산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얘가 더 높겠죠. 새롭게 만들어졌으니까. 자, 이번에는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화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산의 내부에서 마그마가 끓다가 폭발하는 거지. 자,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산지예요. 자, 책에서 보면 여기에 있네. 여기 화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지, 폭발로 만들어지는 산지, 폭발로. 그래서 세계적인 폭발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화산은 여기 코토팍시 산이라고 하는 에콰도르에 있는 요 산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이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와이랑 산토리니 섬, 얘네들은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에요. 자, 그래서 에콰도르의 코토팍치 산, 요게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산이라는 거.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산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자연환경에 의해서 침식이 일어나면 그 겉모습이, 형태가 조금씩 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는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얘기죠.
농사를 지어서 살면 좋은데 산이기 때문에 농사가 불리한 경우가 많겠지. 그러니까 주로 그러니까 농업이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임산물을 채취해. 임산물이 뭘까요? 여기 나온 임산물. 수풀림, 산에서 나는 숲에서 나는 물품 같은 걸 얘기하는데 나무나 가지, 꽃, 열매 또는 뭐 장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끼, 버섯, 나무에서도 이제 물이 나오지. 나무 수액 이런 거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임산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임산물을 채취하면서 살기도 해. 임산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적도 지방의 그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이 산지의 저지대, 산지 지형인데도 저지대죠. 저지대에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기도 합니다. 농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농사가 불리하기 때문에 임산물을 채취하며 살기도 하고 또는 높은 지역에서 고랭지, 서늘한 기후를 활용해서 채소를 재배하기도 해요. 이것도 역시 더운 기후 지역에서 열대 기후 지역에서 활용을 하겠죠. 고산, 높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고산 도시도 발달하지. 고산 도시. 그때 우리 고산 기후 배웠죠. 그래서 고산 도시가 발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넓은 땅이 있으면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나라 대관령 양떼 목장처럼 풀을 뜯어 먹이면서 목축업을 하기도 하겠지. 목축업. 그리고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자원, 광업을 하면서 살아가겠죠. 자, 이런 대표적인 산지 지형에서 살고 있는 주민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옆에 나와 있는 우리 여기 안데스랑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프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이렇게 세 군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안데스 산지에서는 고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되지. 왜냐면 고도에 따라서 여기 안데스 산지는 주로 저위도 지역이에요. 더운 지역. 자, 여기서는 해발 고도에 따라서 다른 작물을 재배해. 이유가 뭐겠어? 여기서는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니까 저지대니까 카카오, 목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서늘해질 거 아니야. 그래서 고원지대니까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감자,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재배하겠죠. 자, 그러면서 고산 도시가 나타나고 이 지역은 이런 고산 도시에서 옛날에 아주 훌륭한 문명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곳이 잉카 문명이에요. 잉카 문명. 자, 잉카 문명의 대표적인 도시가 마추픽추라고 하는 고대 그 고산 도시로 발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거기에 남아있는 이런 절벽들,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의 그런 신앙로 개척에 의해서 총이나 이런 무력에 의해서 잉카 문명이 빨리 사라지게 되죠. 원주민 문명이. 자, 그래서 우리 안데스에서는 고산 도시가 발달하고 해발 고도에 따라서 밑에는 열대기후가 나타나니까 플랜테이션 농업, 위에 서늘한 고산기후가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봄 정도란 말이야. 그래서 밭농사 같은 걸 주로 한다는 거죠. 감자, 밀, 옥수수 이런 거. 자, 그래서 해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서 그런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뭐 한다 그랬지? 목축업을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알프스는 이 목축업이 유명해요. 그래서 알프스랑 히말라야는 목축업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 여름에는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고랭지 채소 재배 이런 거를 하기도 하겠죠. 자, 이러면 그리고 물론 자연 경관이 훌륭하니까 관광 산업이 발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광업이 발달하기도 하죠. 자, 이런 모습으로 세계의 아주 유명한 그 산지 지형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어요.